안녕하세요. 당신이 시리즈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당신이 이제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큰 힘이 된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세상을 아름다운 꽃밭이라 말하며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며 그 파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이라는 배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배에 구멍이 났는지 돛이 찢어졌는지도 모른 채 항해를 시작하면 결국 거센 풍랑에 침몰할 뿐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인생 항로를 바꿀 자신의 성격 파악의 중요성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 인성의 씨앗을 심어 운명을 수확하라.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며 그 성격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이 심겨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내 밭에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장미꽃이 피길 바라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건국 공로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매우 논쟁을 즐기고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오만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성격이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제와 침묵 등 13가지 덕목을 정해 평생을 수양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의 행동을 복귀하며 인성의 씨앗을 고쳐 심은 결과 그는 미국 화폐에 얼굴이 새겨지는 거대한 운명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 혈기왕성하고 공격적인 성격의 투사였습니다. 하지만 27년이라는 긴 수감 생활 동안 그는 분노라는 씨앗을 내버려 두면 결국 자신을 태워버릴 것임을 깨닫고 분노를 용서와 포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인성의 극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그는 출소 후 피해 보복 대신 화합을 선택하여 한 나라의 분열을 막아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명상록을 쓰며 자신의 본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황제라는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성격이 권력에 취해 타락하지 않도록 매일 아침 인성의 씨앗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한 군주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배움을 즐김으로써 후천적인 천재가 되어라. 많은 사람이 성격은 유전자에 새겨진 것이라며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성향을 배움으로 보완하여 후천적인 천재성을 만들어냅니다.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어린 시절 산만한 성격과 지적 호기심 탓에 학교에서 부적응자 소리를 들으며 퇴학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서와 실험이라는 배움을 즐기는 성격을 스스로 구축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탐구적인 성격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길러진 후천적 천재성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는 이미 10대에 마스터의 실력을 갖췄음에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전부터 현대 기법까지 평생에 걸쳐 새로운 양식을 배우고 흡수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며 배우는 태도가 그의 성격을 항상 젊고 창의적으로 유지시켰으며 그것이 그를 시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영원한 천재로 남게 했습니다. 세기의 경영자 잭 웰치 역시 처음부터 뛰어난 경영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는 성격적 결함과 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서와 현장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전략적인 추진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성격이 그를 세계 최고의 전문 경영인으로 만든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3. 완벽을 기하는 치밀함과 남다른 개성을 유지하라. 자신의 성격을 파악했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치밀함과 나만의 독특한 개성입니다. 무색무취한 사람은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제품의 안쪽 보이지 않는 부품의 배치까지 완벽해야 한다는 결벽에 가까운 성격을 가졌습니다. 남들은 보이지도 않는 곳에 집착한다며 비웃었지만 그 치밀함이 세상의 표준을 바꾸고 인류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늘 다르게 생각하라며 자신만의 날카로운 개성을 잃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개성이 바로 애플이라는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린 시절 영화에만 몰두하는 괴짜이자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독특한 시각을 영화적 디테일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치밀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며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당시 여성들의 복장이 화려하기만 할 뿐 매우 불편하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자신만의 실용적인 스타일을 고집했습니다. 주위의 거센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개성을 밀어붙인 결단력과 오탄벌의 마감 처리까지 직접 챙기는 치밀함이 오늘날의 명품 브랜드 샤넬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유행은 가도 스타일은 남는다며 개성의 중요성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4. 겸손함이 최고의 미덕임을 잊지 마라. 성격의 완성은 결국 나를 낮추는 데서 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치밀함을 갖췄더라도 겸손이 결여된 성격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오만함은 성공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독약입니다. 투자의 성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읽으며 시장 앞에 지독하게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는 순간 시장이 자신을 파멸시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늘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한 성격이 지난 수십 년간 거친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를 최고의 자리에 머물게 한 비결입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의 묘비명에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변에 모으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 여기 잠들다 라고 적게 했습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오만을 버리고 타인의 능력을 존중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겸손한 성격을 가졌기에 그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위대한 복지가 빌 게이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세상을 지배했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물러나 낮은 곳을 향했습니다. 전 세계의 질병과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문가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있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이야말로 성격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이자 완성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성격을 파악한다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고 강점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강자가 되는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번 주말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당신만의 새로운 운명의 씨앗을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성격이 변하는 순간 당신을 둘러싼 공기와 당신이 마주할 미래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와 삶의 지혜를 전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당신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 당신의 곁에 있는 늘 행복한 오늘, 삶의 지혜였습니다.